자, 그러면 이 바이섹션 메소드를 매트랩에다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이 테스트 1에 지금 보시면은 바이섹션 메소드 그리고 x는 0에서 5 사이에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x sin x가 현재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에러에 대한 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처음 초기 개수값 xl은 레프트 값은 2, xr 라이트 값은 5가 대입이 됐습니다. 예제는 테스트 1번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 2000번을 돌리면서 초기에 fl 값과 fr 값, 아까 fxl이고 fxr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오로는 지금 fl, fr이라고 했고 그 두 가지 값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이해하시면 되겠고, 미드 값은 xm이라고 되어 있고 xl 더하기 xr에 나누기 2해서 중간값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결과가 2이고 x 레프트 값이 2이고 라이트 값이 5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0이 되는 부분을 지금 요 근처를 보시면 약 4 근처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레프트는 2, 라이트는 5에다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만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쭉 지금 결과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쭉 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 녀석 두 번째 그래프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겠고요. 답은 얼마가 나왔을까? XL도 한번 보고 XR도 보겠습니다. XM도 미드값 보시면 최종적으로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에 값이 3.1426으로 3.1426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값이죠. 3.14159268이라고 하는 파이 값에 수렴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값이 같기 때문에 거의 지금 수치상 거의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에러 값은 두 개의 차이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차이 값이 처음에는 크다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2하고 5였잖아요. 2하고 5였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의 차이니까 약 3 정도 되는 값들을 갖고 있다가 한 스텝 진행하자마자 3이었다가 1.5로 줄어들어서 점점 레프트하고 라이트 값이 붙어버리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값은 XL, XR 이 녀석이 바로 해가 되겠고요. 레프트, 라이트 값이 거의 똑같은 값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미드 포인트 값 XM도 3.1426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수 값을 잘못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겠습니다. 레프트 값은 2이고 라이트 값은 5였는데 이제 XL을 1로 넣고요. XR을 2로 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조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X 레프트, X 라이트 전혀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래서 XM도 보시면은 1.5인데 전혀 줄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FL과 FR이 0보다 크면 탈출하는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진행이 안 되는 바로 여기 몇 가지 코드들 때문에 탈출을 해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이 바이섹션 메소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바이섹션 메소드는 2분의 1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가운데 값을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개수값으로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애니메이션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여기에 뭔가 해가 하나 라이트 값이 있고요. 이쪽에 레프트 값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라이트 값이 이 근처에 있고 XR 처음 베이스 값이에요. 여기에 레프트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느릿느릿합니다. 되게 느리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고요. 레프트하고 라이트 값을 중간점을 찾잖아요. XL이 아주 극단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다면 XL이 요 X 라이트 값하고 비슷한 바로 요 해 근처로 가기 위해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씩 가니까 되게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 이 거리가 서울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절반, 한 천안쯤 와야 되고요. 천안에서 또 여기까지 오려면 청주. 계속 반씩 이동을 한다면 반씩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였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스인가? 아닌데. 극한의 개념을 배우실 때 거북이 쫓아가는 예제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반씩 가면 여기서도 계속 반반반반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렴성이 사실은 되게 느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반씩 가니까 굉장히 느리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럼 반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만큼을 가면 좋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새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반씩 가지 않고 그러면 어떨 때는 빠르게 가고 어떨 때는 느리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되게 멀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서 갑자기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해를 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해 근처에서는 느리게 가고 해에서 멀리 있을 때는 빠르게 가는 방법론을 재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변적으로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언가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배우실 방법은 이 세칸트 방법입니다. 세칸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 사람 이름은 아닌 걸로 같던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세칸트 메소드라고 부르고 탄젠트의 역수가 세칸트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모르죠. 탄젠트의 역수를 누군가가 정의하고 자기 이름이 세칸트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탄젠트의 역수에 해당하는 세컨트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이 세컨트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탄젠트 얘기도 했지만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바이섹션 메소드하고 똑같게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초기의 개수 값을 선정을 합니다. 레프트 여기 있고요. 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드리지만 수식을 보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만 말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XL이 점을 갖게 되면 여기에 FXL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라인을 그어보면 이 부분에 FXR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XR 이 부분의 Y 값은 FXL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방에 빨리 쫙 가고 싶다. 여기에 미드 포인트는 이 근처에 있겠지만 미드 포인트보다 더 빠른 중점보다 더 빠른 거는 이 라인으로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직선으로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니까 새로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미드 포인트 같은 또 다른 어떤 후보군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죠. 기울기가 길면 왜 이게 빠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라이트 값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레프트 값이 있었어요. 그러면 직선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치면 여기에 한 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한 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라인으로 연결하면 바로 여기로 점프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림이 좀 삐뚤어졌습니다만 미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두 개를 라인을 그려버리니까 한 번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해 근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컨드 방법은 방금 전 얘기 드린 대로 직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서 이 부분이 새로운 레프트일까 라이트일까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새로운 예를 들면 XM이라고 붙여놓고요. 자, XL하고 XM 사이에 해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XM은 이제 새로운 X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XR 두 개 사이에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새로운 레프트 값이 되도록 방법론을 구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직선의 방정식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라인을 그었던 수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요 직선을 구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직선은 자 y는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자, x값만 x의 차이값,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차이예요. xr과 xl의 차이값을 구했고요.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축의 길이도 구해야겠죠. 그래야 이 기울기 이 녀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차이값, y의 차이값, y는 fxr 빼기 fxl로 우리가 쉽게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ax 더하기 b 이런 수식을 우리가 구하는 중이고요.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y는 a 그리고 x 빼기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x는 자 뭘 대입할까요? 레프트 값을 써볼까요? fxl 빼기 더하기 이 부분에 fx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쓰셨던 수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xl과 fxl은 바로 이 점이 되겠고요. 이 점을 대입 안 하고 이 점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대신에 x 빼기 xr 더하기 fxr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의 수식을 구했고요. 직선의 수식을 구했고 이 직선은 함수입니다. 현재. 근데 그 함수는 어딜 통과해요? 바로 이 x축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0을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y는 잊어버리고 이 안에 미지수는 뭘까요? 미지수는 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xr, xl은 전부 다 xr, xl은 상수이고요. 그걸 대입했으니까 얘들도 상수. 바로 이 부분에 미지수 x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 x를 계산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정리해서 x만 뽑아넣게 되면 미드 포인트가 xm 이 수식을 구하는 간단한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xm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반복을 해요. 테스트 2에 예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을 보시면 왼쪽은 어차피 x sin x라는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결과이고요. 초기 조건이 똑같을 때 자, 테스트 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스트 2가 있고요. 초기 조건이 똑같이 2하고 5로 되어 있을 때 아까 거는 제가 바꿔놓을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똑같이 초기 조건이 2하고 5를 대입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테스트 2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는 XL, XR, XM 이렇게 되고요. 자, XL이 똑같지가 않아요. XR하고. 대신에 XM은 해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XL하고 XR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직선의 수식을 그리는 거잖아요. 직선의 수식을 그리는 거고 바로 여기에 XR이 있고 이 부분에 XL이 있는데 관통하는 이 라인을 구해봤더니 이 녀석이 XM이에요. 그리고 XM이 XR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리고 XM은 이 해를 잘 만족을 하니까 아까 바이섹션 메소드는 두 개가 점점점 똑같이 들어가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XL하고 XR이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만 이 바이섹션 메소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세컨트 메소드는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이 부분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XR이 여기 있고 예, XL이 이쪽에 멀리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해를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면은 XL은 해가 아니지만 XM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L과 XR이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XM이 답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걸 방법론을 이해하시면은 예, 이 방금 전에 XR과 XL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약 0.02만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M은 답이 나온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면 좀 달라요. 아까 바이섹션 메소드하고는 다르게 얘는 갑자기 툭툭툭 해서 한 5번 만에 끝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죠. 여러분들 뭐 5번 하나 10번 하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한 수식이고 방법론이 50만 번, 100만 번, 5천만 번, 뭐 50억 번 수식이 복잡하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해가 빨리 나온다라는 건 실시간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산량도 되게 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5번 하나 10번 하나 관심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컨트 메소드 지금 초기 값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이 지금 여기 있는 TP에서는 무려 3번 만에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매트램 예제에서는 아까 제가 2하고 5라는 2하고 5라고 하는 XL, XR을 넣었기 때문에 한 5번 만에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속도가 얼마만큼 더 빨라질 수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섹션 세컨트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시는 이유는 제가 먼저 정답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답을 나오게 하는 과정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예제 갖고 테스트 해 보시면 2하고 5를 넣었을 때 그리고 뭐 1과 3을 넣었을 때 초기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x sin x니까 항상 똑같겠지만 수렴하는 과정은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좋다면은 초기 개수 값들이 좋다면은 되게 빨리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법론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으로만 짤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보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림 잘 그려놨네. 이 빨간색 구하는 수식이 이거고요. 그게 0이 될 때 구하는 바로 이 부분이 X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아직 해가 아니죠, 얘는. 이 녀석이 X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왜 빠른가? 바이섹션 메소드보다 세컨트 방법이 왜 빠른가? 왜 빠르겠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설명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신 바로 보면 반씩 잘라서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예를 들면 이게 그 바이섹션 메소드는요 예전에 되게 하나의 제가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전선이 있습니다. A 지점, B 지점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단선이 됐어요. 단선된 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게 피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튜브 이렇게 여러분들 전선 진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선 안에 단선이 된 데가 있는데 이 전선을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1km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걸 자르기가 이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 어디가 끊어졌는지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단선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선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로직 체커로 체크해 보면 가운데가 끊어져서 삐 소리가 안 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옛날 구닥다리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저희 옛날에 이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선을 일단 반으로 쪼개겠다 이렇습니다. 반으로 쪼개갖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해 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에는 단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반으로 쪼개 봅니다. 얘는 이제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반으로 쪼개요. 여기가 소리가 나니까 얘는 또 씁니다. 다른 용도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또 반으로 쪼개요. 예,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자르고 또 반 쪼개고 또 반 쪼개고 반 쪼개야 마지막 끊어진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아무 장비도 없을 때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섹션 메소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해가 공교롭게도 요 근처에 숨어 있다면 이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잘라야 해가 여기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이섹션 메소드가 갖고 있는 아주 느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기는 쉽죠. 자, 그런데 세컨드 메소드는 뭐냐? 뭔가 이 반씩 자르는 대신에 과격하게 뭔가 끊어진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면 이 녀석은 무언가를 이용을 해서 반씩 쪼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를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뭔가 저항을 체크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체크해서 이걸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 근처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급하면 급할수록 이 부분 근처에서만 천천히 수렴해서 들어갈 거고, 공교롭게도 기울기가 되게 낮게 되면 이렇게 멀리 있으면 빠르게 쫓아 들어오는 아주 괴상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도대체 정말 선이 끊어졌을 때 그 선을 어떻게 찾을까요? 요새는 장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이 전자유도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다가 삐비비비비, 여기가 끊어졌구나 하고 쉽게 찾습니다. 절대 선 반으로 쪼개지 마시고요. 장비가 없으면 끊어야 돼요. 반씩 쪼개서 바이섹션 메소드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에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건 뭐냐? 기울기를 쓰니까 되게 빨라지네 속도가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울기 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시는 게 슬슬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수식이잖아요. 기울기. 영어로는 차이값이기 때문에 디퍼런스가 됩니다. 디퍼런스, 차이, 디퍼런트를 이용한 디퍼런스, 차이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뭔가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 세컨드 메소드는 차이값을 사용하는데 기울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슬슬 뭔가 이 다음 방법은 뭐가 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바로 미분을 사용하는 디퍼런시에이션. 밑에 있는 x의 차이값이 점점점 작아져서 극한의 개념으로 작아졌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그냥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컨드 메소드는 차이값을 쓰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재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배우시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메소드는 일종의 미끼 같은 거죠. 미끼를 덥석 물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차이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짐작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이섹션 메소드 반씩 쪼갠 거하고 세컨드 메소드 기울기를 이용한 거하고 점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쯤에서 미분을 사용한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파이썬 예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제가 안 써놨는데요. 자료 고쳐서 써놓고 하겠습니다. 왜 써놨는데 어딘가 지워졌나 보네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그 루프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L2 바이섹션 여기하고 ML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L2 시퀀트 두 군데를 가보시면은 이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2는 렉처 2를 뜻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뭐 나중에는 뭐 순서가 다 꼬여버리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단지 이제 구별하기 편하라고만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L2 바이섹트하고 L2 세컨트 호출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강제화하기 위해서 이미 그 날짜 쓸 수 있는 라이센스 날짜를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강제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TP에서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바이섹션 코드가 있고요. 밑에 L2 세컨드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에서 먼저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바이섹션 코드, 오른쪽에 세컨드 코드가 되겠고요.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뭐 여태까지 뭐 로봇공학 들으시면서 또는 뭐 지역선도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써보셨기 때문에 알 거고요. 테스트는 인자가 XL, X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ft guess값, right guess값 넣으시면 동작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보시면은 앞서 코드하고 같고요. FL, FR을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면 guess가 잘못됐다라고 친절히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섹션 메소드는 미드 포인트를 구하기 때문에 new mid에서 XM을 구해서 계속 반복하고 그래프로 찍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함수들은 여기서 잘 뭐 쓰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플롯 명령은 매트랩하고 또 비슷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RD는 레드, 빨간색, D,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매트랩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블루, BD니까 블루, 파란색, D, 다이아몬드. 그리고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섞어놔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세컨드 메소드이기 때문에 수식이 좀 달라지죠. XM은 기울기 R을 구해서 FR 빼기 FL 나누기 XR 빼기 XL로 해서 레이쇼 구한 다음에 XM을 구해냅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지? 이 기능은 모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L2 바이섹트의 테스트하고 넣습니다. 뭐 0하고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아시겠네요. L2 바이섹트를 F5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요. L2 바이섹트 모듈 0, 3 이라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0하고 3을 넣으시면은 개수 값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여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서 아까 우리가 썼던 예제에 2하고 5를 넣어보겠습니다. 2하고 5를 넣었더니 자, 한번 누를 때마다 동작하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프를 안 그리냐 왜? 그래프 그리는 걸 빼놨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컨드 메소드를 제가 실행을 했네요. 껐다가 다시 한번 키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까 그래프가 저도 꼬여가지고 헷갈려서 ML의 L2 바이섹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고 L2 바이섹트 테스트 2의 5 데이 크게 그려드릴게요. L2 바이섹트 테스트의 2의 5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가고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자, 2하고 5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를 보시면은 레프트 값이 빨간색, 라이트 값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첫 번째 스텝이고 한 스텝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키 누르시면 엔터 누르면은 지금 이동을 했죠. 그래서 레프트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찾는 해는 어디 있어요? Y는 0인 지점이니까 이 부분이 해일 텐데 이게 레프트, 이게 첫 번째 라이트 값, 이게 두 번째 라이트 값. 그래서 라이트 값이 점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뭔가 미드 포인트를 찾으면은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레프트가 양수에 있고 라이트가 음수에 있는데 미드 포인트 찾으면 미드 포인트가 이제 새로운 레프트 값이 되겠죠. 바이섹션 메소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미드 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레프트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에 이 녀석을 포위해서 쫓아 들어가는 과정이 보이시죠?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이동해서 막 점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약 20번쯤 갔을 때 18번 정도 한 다음에 바로 이 지점에 수렴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트랩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뭐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팔선 서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 수렴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에디트 EXML의 L2 세컨드. 뭐 크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디트 EXML의 L2 세컨드. 한번 동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L2 세컨드라는 모듈이 현재 동작 중에 있으니 2하고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왔고, 이게 뭐야, 버그가 있구나. 두 번째 실행을 하면은 동작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프가 안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건 잡아서 고쳐놓겠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림이 안 나오네. 버그가 있네요. 요새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에디트 EXML의 L2 세컨드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됐고, L2 세컨드의 테스트 2에 5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 실행하면 그림이 안 나오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똑같이 2하고 5였어요. 그래서 2 있는데 하나 빨간 점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잘려 있죠. 5 있는데 있고 라인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미드 포인트는 어디냐? 해는 어디겠어요? 해는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겠고요. 미드 포인트 새로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으로 옮기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옮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라인을 걷죠. 그리고 이 지점으로 점프하겠죠. 이게 새로운 미드 포인트가 되겠죠. 벌써 답에 거의 다 근처에 갔습니다. 답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우고 화면에다 한두 번 더 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거기서 움직이면서 답이 나오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번 만에 끝났고요. 해가 수렴하는 과정 한번 보시면은 레프트 값은 처음에는 2하고 5였는데 두 번째 레프트는 2.8 그리고 라이트 값은 그대로 5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XM 3.16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프트는 그대로 2.8이 있고 새로운 XR 3.16을 가지고 구하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은 레프트만 움직이고 라이트는 거의 고정이 되면서 XM이 3.1415에 수렴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동작도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그래프 그려주는 부분을 대폭 수정을 했는데 버그가 있네요. 그래서 저건 제가 배포하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당연히 이제 나오겠고요. 숙제는 뭔가 솔루션 X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섹션하고 세컨드 메소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트랩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 x sin x, x 제곱, 코사인 x는 0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방정식 0이 되는 x sin x. 여태까지 예전에 x sin x만 있었고요. x 제곱 더하기 코사인 x라고 하는 또 다른 항이 추가가 된 방정식을 푸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이게 뭐 어렵지도 않고요. 코드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이것만 대입한 다음에 초기 개스 값을 초기 추측 값을 바꿔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미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초기 값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기 값을 어디 놓냐에 따라서 다른 곳에 수렴을 해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 sin x, x제곱, 코사인 x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출렁이는 함수가 나타납니다. 앞에 x하고 x제곱이 있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제곱 때문에 진폭이 커지고요. 근데 sin x하고 코사인 x가 합이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하모닉 함수, 삼각함수의 형태로 출렁출렁 하게 되는데
점점점 진폭이 커지는 예정입니다. 이게 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뭔가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는 몇 개가 있어요? 되게 많겠죠. 얘도 해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해가 여기 0일 때도 있고요. 요 근처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총 4개의 지금 이 상황 0에서 10 사이에는 0에서 10 사이에는 4개의 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나오게 하는 개수값 총 4개의 세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맨날 하나만 대충 해갖고 찾아갖고 오는 학생이 많은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4개의 해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초기 개수값들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다 놓으면 여기에 수렴하겠고요. 이 근처에 놓으면 여기에 수렴하겠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 수렴, 여기다 놓으면 여기 수렴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수렴을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저도 모르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섹션 메소드, 세컨트 메소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이러한 값 4개가 나오게 하는 4쌍의 초기 개수 값들을 대입해서 수렴해서 4개가 나오도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죄의 의미는 뭐냐면요. 초기 개수 값이 어떤 값일 때 어떤 값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이섹션 세컨드 메소드를 이해하셔서 이 방법들을 이해를 했다면 개수 값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좀 다른 데로 튀는데 어떤 값으로 바꾸면 이 근처에 수렴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는, 아까 제가 디퍼런시에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미분을 하는 방법론, 바로 뉴턴 랩슨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이제 나갔고요. 첫 주에 뭐 하나 정도 나왔고, 전체 숙제는 뭐 한 3, 40개 정도 되니까 아주 쉬운 숙제로 나왔고요. 이 로봇 학습 수업에서는 숙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 코드 가지시고 조금만 바꾸시면 되고요. 로봇공학보다 숙제가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론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턴 랩슨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